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다들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야말로 흉흉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월가에서도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들도 커졌고요. 그리고 또 리스크에 대비하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아직도 연착륙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 그게 되겠느냐는 그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레이 달리오가 걱정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일정 기간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충분한 긴축에 나설 거다. 그래서 이게 시장하고 경제를 매우 강하게 압박할 거다. 달리오는 그러면서 연준이 헛발질할 가능성도 자기는 배제할 수 없는 게 참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준 인플레 목표치가 2%인데 사실 이건 옛날 얘기가 됐죠. 이것보다 훨씬 높은 5% 부근에서 미국의 인플레가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달리오는 패러다임이 변하기 시작했다. 인플레 기대 심리가 물가만 계속 끌어올리고 채권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근로자들은 갈수록 높은 임금을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벨트를 단단히 매라는 겁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지난 4일자 주주서원에서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인플레하고 전쟁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이먼은 코로나로부터 이제 코로나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경기가 반등되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높은 인플레 그리고 여기 따른 금리 인상세 이게 여기다가 전쟁이라는 그야말로 세 가지 악재가 겹쳐졌다면 그래서 리스크 가능성이 훨씬 더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이먼은 작년 주주 서원에서만 해도요. 골디락스, 이거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 이걸 점쳤었죠. 물론 올해 서한에서도 기업하고 개인의 현금이 늘어났고 임금 인상 그리고 경제 성장 세 같은 것을 해서 내년까지 호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불확실성하고 리스크가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리사 샬렛 CIO는 지난 3일자 고객 노트에서요. 연준의 연착륙 관측을 지나치게 시장에 낙관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골디락스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연준의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여기 시장이 너무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인플레가 높았을 때보다 미국 주식이 훨씬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70년 사이에 CPI가 6 내지 8% 상승률을 보였을 때 주가 수익률이 평균 12배였는데 지금은 20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감소 수익 프리미엄도 이전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시장이 연준의 자산 매입하고 대조표 축소 영향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걸로 자기는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연준 풋은 진짜 바이바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일부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맥케이쉴드의 스티브 프리드먼 글로벌 채권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도요. 높은 인플레 때 연착륙 역사가 매우 짧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고인플레에서는 연준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 2.5%까지 올리고 내년에는 한 3%에 도달했다가 2024년에는 한 두어 번 한 25bp 정도 내릴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한 2.5%의 기준금리가 고정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인디펜던트 인베스터 CIO는 연준이 계속 연착륙을 유도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서 마치 노련한 기장이 안전하게 착륙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텐데 결국은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본다. 그래서 대비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이 사람은 비둘기파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에 그 매파로 아주 돌변을 했죠. 그래서 월가가 지금 움츠라고 있죠. 여기 대해서 그 짐 크레이머가 CNBC하고 5일자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브레이너드가 매파로 돌변을 했는데 이게 일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크레이머 얘기는 만약에 좀 찜찜한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이 처분을 할 때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연준에서 가장 그 힘 있는 비둘기였던 브레이너드가 맹금류로 변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인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브레이너드가 지난 그 얘기를 했던 건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기억하시죠. 이르면 5월부터 대저표 축소를 훨씬 더 빠르게 해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2017년하고 2019년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좁혀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크레이머는 그렇다고 모든 주식을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점점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서도 또 괜찮은 종목도 있다는 겁니다. 침체 면역됐다고 이 사람이 표현한 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석유 쪽은 여전히 매우 매력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는 미국 증시의 베어 마켓 랠리가 끝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1분기 2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보인 상황에서도 나스닥은 지난달 초 20% 이상 빠졌다가 올 들어서 지금 손실폭을 한 8% 정도로 좁힌 상태죠. 그리고 S&P도 지금 올해 하락폭이 5% 정도로 좀 이렇게 좁혀진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윌슨은 올 들어서 베어마켓 랠리를 보였지만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불과 얼음 시장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얼음 부분이 훨씬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경기 확장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주문이 재고를 밑돌았다. 모건 스탠리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자기네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방어 성향을 더 강조한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질 캐리 홀 주식 퀀트 전략가 얘기인데요. 미국의 10년물하고 2년물 수익률이 역전됐던 게 소형주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라고 이 사람은 진단을 했습니다. 이 수익률 역전은 이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스몰캡이 대형주에 비해서 70% 정도 수익률이 낮았다. 그러면서도 이 스몰캡은 이 수익률 역전 이후 3개월 정도는 오르다가 6개월 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하락 전환됐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소형주 밸류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따라서 패시브 베팅으로 소형주에 투자를 하려면은 러셀 2000보다는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S&P 600 지수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더들리 전 뉴욕 은행장이죠. 지금은 이제 골드만삭스 있다가 지금은 이게 프린스턴 대학 경제연구소에 가 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주식 채권 투자자를 더 망가뜨려라.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브레이너드 매파 돌변 발언에 이어서 3월 FOMC 회의록도 보면은 2017년, 2019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양적 긴축 강하게 갈 거라고 강력 시사를 했죠. 그야말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거를 월가의 원투 펀치를 잇따라 날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벤 버네 이번 양적 긴축이 버냉키 의장 때 촉발됐던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충격을 줄 것 같다고 봤습니다. 당시는 경제 건전성 회복에 연준이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워낙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져서 연준이 지금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표현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설사 울부짖으면서 애원을 해도 연준이 이제는 내 코가 석자다.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들리는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더 뛰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주식 채권 투자자에게 충격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 환경을 줘야 하는데 저절로 되지 않으면은 연준이 어떤 식으로든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서 채권 금리는 높이고 주가를 낮춰야 할 필요성을 연준이 거기에 꽉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켓워치는 이 더들리의 발언이 그동안의 시장에 그래도 그래도 기대를 걸었던 그 연준 풋 통념을 박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흉흉한 얘기만 나오는데요. 그래도 뭐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톰 리, 이 사람은 뭐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했던 지난 3일자 고객 노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이죠. 자기는 미국 증시가 그때 올해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한 90%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사항이지만 미국이 올해 침체를 피할 수 있다면은 S&P 지수가 연말에 한 5,100까지 가지 않겠느냐. 지금 오늘 새벽에 4,500 정도였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톰리는 그 증세 강시 흐름의 배경은 자기가 볼 때는 거시 환경 불안에도 지금 미국 증시 회복력이 유지가 된다고 본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지난달 초 급락했을 때도 연간 기준으로 한 5% 빠지는데 그쳤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수가 최근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결정적으로 200일 이평선을 돌파한 것도 자기가 볼 때는 강세장 기조는 뒷받침된다는 그런 신호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물론 희망사항이죠. JP 모건은 최근에 채권금리 역전에 대해서 경기 순환 주기의 끝이 아니고 끝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을 알리는 데 더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위기하고 통화 긴축이라는 악재가 있지만 강력한 경기 모멘텀 그리고 노동시장 그리고 선진시장의 코로나 역풍이 조금 이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점 그리고 또 중국의 정책 기조 완화 같은 것도 호재가 아니겠느냐고 봤습니다. 또 연준이 긴축 기조에 들어간 게 주식에는 꼭 나쁜 신호는 아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초기 변동성 이후 신고점을 기록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선호하는 섹터로는 대표적으로 헬스케어를 지적하면서 방어적 성장뿐만 아니라 높은 마진, 가격 결정력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스 커스틴 전략가는 그 금리 인상 추이, 그 다음에 고물가 속 경기 둔화에 투자자들이 그 실적의 질적 측면을 중요시하게 됐다. 그러면서 70년대식 불황 우려의 맞춤형 주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커스틴은 이런 카테고리의 종목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싼 걸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매출이 15% 이상 늘어나고 20% 이상의 순이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매치그룹하고 마스터카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알파벳 A 그리고 페이컴 소프트웨어를 거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이렇게 계속 흉흉한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다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3월 미국 CPI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3월 CPI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산인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전쟁도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방어적인 쪽의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